네, 집중 조명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그리고 두드러졌던 업종이 오늘도 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고요. 또 오늘장 유망주와 유망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메르스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남들이 아픈 걸 갖다 수혜주라고 부르기는 좀 탐탁지 않은 측면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 심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메르스 관련주가 과연 앞으로도 오늘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볼 텐데 일단 지난 3년 전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해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메르스 관련주 특히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 주말에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어제 이제 장전에도 이제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받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대장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주는 시장에서 보여지는 대로 진원생명과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흔히 말해서 이제 점상한가로 거래 없이 거의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메르스 관련된 투자 심리의 척도는 진원생명과학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판정을 받은 분들이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진 판정 나온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확산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겠지만 그 상승세가 한 3년 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무더기로 움직이는 것만큼 그만큼의 파급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이게 이제 잠복기가 1, 2주 정도가 되다 보니까 1, 2주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관련된 투자 심리는 분명히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추가 확진 판정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쪽 관련된 테마주들도 좀 단기간에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또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택시에 탔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더 이제 메르스로 의심된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되면 또 갑자기 주가 급등하는 그게 1, 2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소식이 만약에 한 번 더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목의 상승세가 처음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항공이랑 여행, 면세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3년 전 때 이제 메르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동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주로 언급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항공이나 여행주보다는 면세점주, 특히나 이제 어제 호텔신라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드 이슈가 조금 풀려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이슈 때문에 어제 이제 좀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1, 2주 동안의 추가 확진 판정이 없고 지속적으로 이런 투심 압박으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분할 접근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라고 해서 최근 이 중소 택배 업체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럼 그들이 그동안 택배업을 하고 있었던 그 시장 점유율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일단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이 두 가지 업체가 가져가냐 아니면 기존 시장의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이 가져가냐. 일단 시장에서는 CJ 대한통운이 가져갈 가능성을 더 높게 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그 부분들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드림 택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택배사들이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물량들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택배 사업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지난달 말로 그 부분들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이제 좀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들어가지고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 부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달만 들어가지고 한 8% 정도 어제까지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시장 점유율이 큰 업계 1위 이제 CJ 대한통운의 수혜가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CJ 대한통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같은 경우가 한 45.5%였는데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49%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 1위고 그 외에 이제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가 네네. 12% 그리고 한진택배가 12%니까 뭐 압도적인 1위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추가적인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CJ 대한통운이 상당히 이제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5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3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한 7% 정도 이제 감소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몸집은 커지고 있는데 택배 관련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 대부분들이 그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인건비 때문이겠죠. 예, 인건비랑 그다음에 택배 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출혈 경쟁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좀 매출 자체가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매출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CJ 대한통운의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 그 M&A를 통해서 물류 기업으로 이제 크게 확장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베트남 쪽 인수했었던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중국 쪽 스피덱스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을 바라볼 때 그래 매출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뭐 압도적인 1위인데 네. 결국에는 수익성이 언제 좀 개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한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수익성까지 돌아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수익성이 돌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곤지암 허브 터미널을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한 60%에서 70% 정도가 가동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석을 기점으로 한 80% 정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뭐 끌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CJ 대한통운 그리고 택배업 쪽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흔히 말해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어질 거는 CJ 대한통운의 시장 점유율 잠식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가격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성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 CJ 대한통운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택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또 산업이기도 해요. 뭐 물류 단지도 세워야 되죠. 사람도 고용해야 되죠. 뭐 트럭도 많이 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하는 그 단계가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CJ 대한통운이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곤지암 허브 터미널까지도 이제 그 거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그 이익 성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CJ 대한통운의 그 뭐 진행 방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잠식해서 이제 네네. 1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택배 그 가격을 그 이제 현실화한다라는 공문을 분명히 할 겁니다. 택배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러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마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은 어떨까요? 일단은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제 움직였었던 남북경협주들이 오늘장에 움직이는지에 네네. 대한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섹터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움직였었던 뭐 컨텐츠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주도주가 없이 그 주요 몇 가지 섹터 안에서 수급이 이제 몰려다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이제 뭐 박스권 장세다라고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남북경협주 그리고 어제 이제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장에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오늘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이러한 종목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컨텐츠 관련된 네네. 종목들 이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유망 종목 김영철 팀장은 또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의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휠라코리아랑 그다음에 FNF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네네.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엠코르셋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여성 언더웨어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제품 다각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제 중국 쪽 온라인몰에 이제 티몰이랑 그다음에 ID.com, 아니 JD.com 그리고 VIP.com 이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외에 이거를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뭐 사실 엠코르셋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원더브라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다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유망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엠코르셋이었고요.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 손절가 11,000원 정해주셨으니까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 조명 시간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이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이어지는 마켓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반에 또 더 많은 글로벌 뉴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